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3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맞나요? 숫자를 이상하게 쓴 것 같아가지고 1532일이네. 그쵸? 지멋대로 막 써놔요. 네. 오늘 놓아버림. 네,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 놓을 게 참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놓아버림. 네, 290페이지입니다. 그쵸? 밑에서 두 번째 줄 나갈 차례예요. 여기서 볼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취약성은 마음의 산물일 뿐이고 몸은 마음에 품은 것에 반응한다.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산물, 그냥 결과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품고 있느냐. 내가 어떤 걸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 속에. 근데 그것을 찾아서 지금의 현재의 반응을 보면은,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마음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는 다중인격 이야기에서 예증한 것으로 몸에는 특정 인격과 마음이 믿는 바가 매 순간마다 반영된다. 모든 공포를 버리고 모든 공포를 놓아버리라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 공포가 계속 있어요. 지금 그 어릴 때부터 3살 이전 또 자라면서 순간순간 인간은 누구나 다 공포를 느끼잖아요. 근데 공포를 느끼는데 그 공포를 놓아버려야 된다. 근데 어릴 때는 모르고 자라죠. 그 성인이 돼서 보면 계속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어릴 때 거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가만히 보면 그 느낌이라든지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놓아버리고 신념 체계들을 취소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 취소를 하고 나의 진정한 큰 나는 무한하며 나의 본질적인 나 자체는 무한하다는 거죠. 근데 그 본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한하며 어떤 제약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거듭 확언하는 일에 들어가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언을 해야 되는 거야. 확신 있게 확언. 그냥 믿으면서 확신 있게 하는 거죠. 나는 여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어떤 제약도 나는 무한하기 때문에 신념 체계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확언을 거듭거듭 하라는 거죠. 그런 일에 들어가면 건강과 행복, 필수 에너지가 한결 높은 상태로 옮겨간다. 필수 에너지가 한결 높은 상태로 의식 수준에서 그 높은 상태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확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법은 이렇다. 자신에게 확언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확언도 하면서 어디에 원인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확언을 하는 거랑 확언은 하는데 내가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확언이 되는 게 아니죠. 확실한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완전히 확언, 그죠?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확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법은 이렇다. 나는 어디에, 나는 두려움에, 어릴 적 상처에, 나는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그렇죠? 이렇게 나는 신념과 신념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라고 확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괄호 안에는 위험으로 여기도록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된 질병이나 물질을 뭐든 넣는다. 뭐든 넣는 거예요. 나는 뭐 사소하게는 나는 아토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릴 적 그 두려움에, 공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그래서 신념과 신념 체계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틀보다는 큰 틀도 해요. 하지만 또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영향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언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몸에 관련된 끝없이 다양한 공포와 관심사, 신념 체계를 놓아버리고 나면 몸에 관련된 끝없는 다양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온다는 거죠. 마음이 식혀서 몸에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와 신념 체계를 놓아버려야 된다. 내가 놓아버려야 된다.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생겼던 습관을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성인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관심 받고 싶어 했었던 그런 습관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관심 받고 싶어 하면서 할 때는 잘못하면 친구가 떠나고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받기를 나는 놓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신념 체계도 놓아버리고 내가 믿고 있는 잘못 믿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러면 육체적 질병이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뭐 50이 넘으면 갱년기가 오느니 40대 빨리 왔느니 뭐 이러면서 이제 갱년기라는 어떤 신념, 믿음, 신념 체계, 육체적으로 질병이 믿는 순간 프로그래밍이 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데서 활기와 개인적 자유를 더 크게 느낀다. 놓아버리기 시작을 하면 활기도 차고 개인적인 자유를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항복의 상태에서는, 완전히 항복한 상태에서는 몸이 거의 지각되지 않는다. 몸에서 느끼는 어떤 다양한 공포들이 있잖아요. 다 놓으면 몸에 그렇게 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지역적인 존재로만 자각할 뿐, 그냥 움직이는 뭔가 하나 그냥 있는 것뿐일 뿐, 몸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 몸에 점점 좀 자연스러워지고 꼭 이거야라는 거에서 조금씩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몸은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재구시를 한다. 놓아버리기를 하면 놓아버려요. 생각을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나면 몸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재구시를 원래 무한대의 나의 무한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재구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항복, 그쵸? 놓아버리고 항복, 내 생각을 항복. 무엇을 항복해야 되지? 오늘도 이제 제가 4월 10일 건가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라톤 장거리를 되게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있으셨나 봐요. 키는 좀 자그마하신데 제가 볼 때는 키는 좀 왜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그마한데 막 재발한 애들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구력이 있으셨는지 이제 마라톤을 장거리를 뛰는데 장거리에서 이제 잘해서 장거리 선수로 나갔는데 장거리에서 1등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등 해야지라는 걸 가지고 뛰었더니 1등을 못하더라.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야. 그래서 1등 하려고 하면 1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놓고, 1등 하려고 했더니 1등이 안 됐구나. 그냥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꼭 1등 해야 돼. 꼭 관심 받아야 돼. 관심 못 받는다는 거예요. 관심 못 받았다는 게 있어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는 관심 받지 못했어라는 게 무의식에서 작동되니까 관심 받지 못한 것들의 행동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냥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체가 무한대의 존재잖아요. 자체가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 그래서 1등 하려고 하는 것도 항복하고, 다 뭐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항복하고, 뭐든 다 있잖아. 항복하고 놓아버리면서 하는 거. 잘 됐으면 하고, 여기 SNS에 올리면 막 연락이 후다다다다 올 것 같아도 놓아버려야 돼. 상상은 하되 다 놓아버려야 되는 거야. 시크릿은 하되, 시크릿은 상상을 하면서 느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느낌까지 딱 들어가되 놓아버리고, 놓는 거죠. 놓고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오염이나 공해, 찬바람, 세균, 전자파, 카페, 카페가 아니라 카펫, 카펫, 매연, 먼지, 동물 비듬, 윷나무, 꽃가루, 식용색소에 대한 공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잖아요. 알레르기가 일어난다, 뭐 어쩐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몸이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느껴진다.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그냥 몸은 꼭두각시 인형과 그냥 애완동물처럼 내 몸이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몸이다 해서 나는 몸이다 해서 나는 몸이 있네. 이 꼭두각시가 있네. 애완동물 같은 이게 뭐가 있네. 나는 몸이다 해서 완전한 거에서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몸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그렇죠? 더 사랑하면 또더 5차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몸이 있다. 제가 있네. 제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점이 갈수록 명확해진다. 그리고 나면은 몸이 그냥 몸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몸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못하다는 게 명확해진다. 몸이 아니다라는 게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념과는 반대로 몸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몸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없이 몸을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이 없이, 마음이 시켜서 몸이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몸이 혼자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 없이는. 그래서 팔은 자기가, 팔은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팔을 인식을 하나? 이러고 선생님이 옛날에 엄청 설명을 하셨거든요. 팔이 인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말씀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팔 자체를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지각하는 일이 없고, 팔은 자기가 팔임을 느낄 수가 없고, 마음은, 마음만이, 마음만이, 팔을 모르고, 마음이 팔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얘가 팔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게 팔이구나 하는 게 마음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의식이 딱 빠져버려 봐요. 몸이 몸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 꼭두각시 그냥 인형만 있을 뿐인 거죠. 태엽 감긴 인형만 있을 뿐인데 의식이 들어와야, 마음이 들어와야 태엽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잠들면 몸은 감각이 없다. 마음이 잠들어 버리면 몸에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몸에는 어떤 감각도 없다는 점이 서서히 분명해진다. 우리는 막 보는 게 있고, 냄새 맡는 게 있고, 막 들리고, 내 몸에서 감각이 내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인식이 되어 있던 그 믿음이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눈은 보고 볼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몸을 통하는 것뿐이지 눈이 없는데 막 보인다 그러면
세상의 물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눈이 없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안 보이죠. 근데 의식으로는 보겠죠. 근데 이 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 생각, 의까지, 그죠? 안입이 설신 의까지 이 감각적인 거에서 보인다고 착각을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딱 빠져나가 버리면 시체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어떻게 낙서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보잖아요. 요새 제가 이제 저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요새 틱톡을 본단 말이에요. 틱톡을 보는데 안타까운 게 어떤 배우와 모델이 사귀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뭐 둘 다 뭐 똑같이 그냥 엔조이잖아요. 엔조이인데 그 둘이 엔조이야. 그냥 만났어. 그런데 그 아기는 야, 이 아기는 응? 엄마가 아빠에 대한 진짜 완전히 굉장한 마음을 원망스러운 마음을 주려고 그냥 낳은 거예요. 같이 안 산다는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 상처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 이 여배우도 엄마한테,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이 자기 같은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아이는 그걸 또 알고 또 태어나잖아요. 알고 이런 상황인 줄 알고 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보면서 그냥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이렇게 짝이 맞춰져 가지고 또 이 배우는 전 업에 또 이게 있겠죠. 이 사람한테 한 게 또 있겠죠. 그러니까 혼자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랬고 엄마랑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애기는 이렇고 혼자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뭐 자잘못도 없고 그냥 정말 세트장. 카르마의 세트장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생에서 업을 지었던 거에 대한 그거를 해소를 엄청 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도 또 더 좋은 것들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내가 가져온 해소해야 될 것들 또 해소하는 게 더 우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각이라는 기능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다. 감각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 이 몸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해독을 알려주실 때 느끼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기를 해도 그 느끼기 한다고 그게 되나? 처음에는 공부를 했는데도 있잖아요. 느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느끼기 한다고 그게 되나? 느끼기. 그래. 아는 척은 했어. 근데 이제 느끼기를 하면 그냥 이 배고플 때 느끼기를 하면 느낌이 의식에서 마음에서 배고프다는 걸 아는 거지 이 위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때 아 느끼기를 하면 배고프다라는 생각, 마음만 있을 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런 거구나. 이 마음이 배고프다, 어떻다, 더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 돼. 이 마음에서 작동을 하는 거지, 몸에서 위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관장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감각이라는 기능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의 변화다. 의식의 변화인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만 가질 수 있는 감각적인 그 기능은 마음이 갖고 있는 거지 몸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아가는 게 이 의식의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되어 가는 거고 이제 몸을 방어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어하는 거나 몸이나 몸을 방어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마음만 보면 돼. 마음이 방어를 하는 거죠.
마음이 몸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돈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방해하고, 마음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지,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SNS가 안 되고 있어. 내 마음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배워서 또 잘 될 거라는 그 마음을 다지는데, 그 시간이 조금 필요했어요. 마음을 다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또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누구 마음? 쟤는 왜 저래 하는 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그게 상처가 지금은 기억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지금은 기억하기 싫어서 회피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 그 상처로 느꼈던 느낌과 감정은 회피하고 있어도 계속 나는 내 의식 안에서는 언젠간 작동을 하고 있고 그 압력 때문에 두렵고 공포심이 가득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어둡다라는 거예요. 무겁고 어둡다. 내 마음에서 지워야 된다. 지우기를 제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장 속에 와서 지워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줌으로라도 화면을 켜고 듣는 것.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듣는 것.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21일, 22일도 시크릿. 지우면서 내가 상상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있죠. 시크릿, 깨달음 시크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22일이고 12월 10일 날 입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일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내 몸으로 갔던 것들이 관심이 점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근원의 마음으로 가는 거, 관심이. 오씨, 몸이 왜 그러지? 몸이 아파서 치료하는 거는 2차적인 거. 이것도 같이 해야 되죠? 몸이 문제가 있어. 두드레기가 났고, 알레르기가 있고, 몸이 아파. 상처가 났어. 그러면 그것도 치료도 해야 되지만 근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몸으로만 국한돼 있어는 절대 완전히 완쾌가 되지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완쾌되는 건 치유고요. 이 몸에서 상처가 난 것을 해결하는 거는 치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관점 자체가 몸이 아닌 마음으로 관점이 자꾸 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관점이 마음으로 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랬네. 아, 여기 조금 그래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남편에 대한 마음도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세상 보면서 막 눈에 보이고 막 이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초점이 관심이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이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음은 더 큰 힘이 있는 곳이다. 마음은 더 큰 힘이 있어요. 몸은 힘이 없어요. 몸은 힘이 없어.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힘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바꾸면 자신의 감정, 인식을 바꾸면 몸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우리 이미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간순간 또 알아차려야 돼요. 저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에너지 자각의 수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에너지 수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요? 몸이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넓은 마음을 갖고 선생님이 사업이 잘 되려거든. 마음을 넓게 쓰고 깊이 써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존심이 상해갖고 자존심이 상해서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자존심 상해서
마음을 넓게 못 쓰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미안하다 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그게 놓아버림으로 해서 더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로 가느냐.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거를 다 해야 된다. 200 이하에서 놓아버림을 해야지 놓아버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식의 상승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고 또 반짝방도 들어오고 시크릿도 가고 하시는 분들은 특공대원 느린 거예요. 특공된 거예요. 그렇죠? 놓아버리면서 그런데 특공대원들이 놓아버리면서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행동도 같이 하는데 계속 이것만 붙들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행동도 해야 아, 내 느낌이 이런 거구나. 두려움이 또 있구나.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뭔가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같이 함께 행동과 같이 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상태와 자각의 수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지? 내 마음의 몸이 아닌 마음을 관찰해보고 몸이 안 움직이네? 행동을 안 하네? 뭐야? 마음이 지금 두려워서 아직 행동을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관찰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내일 6시에도 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는 날이에요. 저는 요 끝나고 네,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오늘은 혼자 가는 날, 혼자 가야 돼서 네, 혼자 네, 갑니다. 네, 내일 또 만나 뵙고요. 10일 날 네, 입금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